반갑습니다. 임정욱입니다. 자, 오늘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현황은 온라인 팔로 채널에 대한 소개부터 전체적인 온라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했을 때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며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현황부터 조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커머스. 아무래도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기반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커머스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을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먼저 알려드린 이후에 이 시장 안에 우리가 어떻게 접목되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좀 더 매출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이커머스 시장은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으나 2020년도에 오히려 좀 더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도에 코로나 시국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운영이 힘든 분들이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조금 뛰어들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9%가 증가한 수치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대면 트렌드, 즉 이제는 어디를 가든 오프라인 매장을 하더라도 비대면에 관련된 트렌드는 없을 수 없는 환경임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이냐? 예전에 이커머스 시장은요, 사실상 20, 30대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았지만요, 현재로서는 40대를 포함한 50대, 60대 분들까지도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세요. 워낙 모바일 환경이 발전을 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결제를 한다거나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손쉬워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40대 분들과 50대 분들, 중장년층 분들의 온라인 쇼핑 빈도가 굉장히 증가했음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40대 이상의 64%, 50대 이상의 50% 이상의 분들이 주 1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다시피 40, 50대 분들은 어느 정도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온라인 시장을 어느 정도만 우리가 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매력적인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m으로 인해서 해야 될 내용들은 뒷단에서 2차 시, 3차 시, 4차 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요, 자사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던 업체들도 이제는 본인들만의 자사몰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 유연한 상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사몰이 아닌 오픈마켓, 즉 11번가 뭐 쿠팡 이런 것들을 오픈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픈마켓 쪽으로 빠져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자사몰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환경 변화에 굉장히 대응하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몰이기 때문에 다른 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고객 데이터 또한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이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나 우리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리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리마케팅이 무엇이냐? 온라인 용어에 보시면요, 리타겟팅이라는 용어와 리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를 인지하거나 우리 페이지 쪽으로 유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을 리타겟팅 또는 리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상으로 따라다니면서 뉴스 기사나 아니면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을 때
뉴스 기사 옆에 이렇게 막 양 사이드에 광고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리타겟팅이라고 얘기하고요. 리마케팅은 뭐냐? 우리 쪽에 가입을 해주신,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을 바탕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할인 행사를 합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리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사몰의 특징이 리마케팅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료 또한 굉장히 절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사몰을 통해서 뭔가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면 따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11번가, 쿠팡, 위메프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역시 수수료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판매가 10,000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자사몰을 했을 때는 10,000원의 수익을 얻는다라면 수수료를 떼주게 되면 9,000원, 8,000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자사몰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수수료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스마트 스토어 입점, 뭐 쿠팡 입점, 위메프 입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주요한 요소가 되실 수 있겠지만 차후를 생각을 하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웬만하면 자사몰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내는 이제 다른 오픈마켓들, 스마트 스토어 이런 몰들도 함께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제 제가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때에도 처음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자사몰에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때는 오히려 자사몰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홈쇼핑이 온라인으로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20년도부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향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업체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냐면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네이버에서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 방송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를 네이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0건 이상의 주문 건수와 8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한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로 가셔야 되는데 이거 기준을 만들어 주겠다고 얼마의 비용을 내시면 저희가 이 기준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하시는 게 어떤 거냐, 택배 빈박스 보내거나 일반 유저들을 막 모집을 합니다. 택배 빈박스도 보내고 그리고 매출도 가짜 매출로 만들어서 올려버리고 결국에는 저희는 도움이 될 부분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자사몰이라든지 스토어 쪽에서 구축이 되어 있으시다라면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나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든다 라고 했을 때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가시는 건 사실상 아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행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업체, 아니 내 업체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케팅도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저 업체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대요. B 업체도 라이브 커머스 했다는데 전부 다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되지 않나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고 무조건 적은 것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10조 시장을 바라보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라이브 커머스 무조건 꼭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릴 수 있지는 않아요. 말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은 함께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커머스 시장의 특징점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요시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구입에 대한 부분들, 배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후기와 프로모션 부분들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결제를 진행하게 되실 때 물건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입 후기를 결론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연령 높은 층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지만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더 이 후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구입이라든지 배송이 잘 왔어요. 뭐 배송이 이상하게 왔어요. 아니면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네요. 퀄리티가 너무 좋네요. 이런 식의 후기들도 여러분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쇼핑 주 이용 채널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오픈 마켓이라는 곳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 위메프, 주요 오픈마켓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쿠팡 많이 쓰시잖아요. 쿠팡 많이 쓰고 계신데 비대면 시대, 즉 코로나 시국이 진행이 되고 나면서부터는 이 비대면으로 해서 쿠팡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쿠팡의 매출이 최고점을 찍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얼마 전에 쿠팡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화재 때문에 좀 불매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쿠팡에서 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쿠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브랜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픈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물건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갈 수 있지만 앞단에 얘기 드린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게는 20-30%까지 지불을 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쪽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과 아니면 매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브랜딩이 돼야 됩니다. 쿠팡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쿠팡에서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지 우리 A라는 업체를 통해서 구매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10% 내외가 되지 않습니다. 10%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단에 말씀드린 오히려 자사몰로 어느 정도 시점을 가지고 성장을 꾸준히 해 나가셔야 브랜딩이라는 것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브랜딩 요소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브랜딩 개념보다는 사실상 그냥 물건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세요. 나는 브랜딩으로 갈 것이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더디더라도 더디더라도 브랜딩으로 갈 것이다. 아니다. 나는 그냥 빠르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만 목적으로 할 것이다. 야에 따라서 오픈마켓으로 가시느냐. 자사몰로 가시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20대에서는 오히려 자사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대들은 오히려 예전에 체리피커족들이 아닌 제대로 된 브랜딩 개념으로 쇼핑몰들을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커머스 이용 행태에 따른 목표치를 제가 설정을 하는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요즘의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가격, 앞단에 제가 체리피커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체리피커, 여기에 딱 나와 있죠. 충분한 제품 모델을 탐색하고 나서 합리적으로 책정된 가격에 따라서 매번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한다. 즉, 충성 고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리피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친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면서 충성적인 고객이 돼야 되는데 충성 고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브랜딩으로 앞으로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나가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구매를 하고 나서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우리 업체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인지가 되지 않는다라면 재구매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게 하려면 이 체리피커족들이 많은 것보다는 브랜딩을 통한 이 퍼널 형식으로서 충성 고객들이 많아져야 한다. 라는 것들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구매 형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모바일이나 PC에서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아이사스라는 마케팅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의를 가지고 흥미를 느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버스, 지하철 이런 광고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게 되면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점유율이 74.4%라고 합니다. 거의 74.4%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광고 또는 홍보의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격 비교를 하고 구매 후기, 프로모션이 어떤 것들인지 비교한 이후에 사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제품 인지는 단계별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조금 인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인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마케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지화 시킬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앞단에서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 채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단계별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획하고 수립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브랜딩, 나는 매출만, 브랜딩에서 나중에 추가 매출까지 만들 것인가 그냥 지금 당장 판매를 하고 말 것인가. 제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고 그 목표를 수립을 하셔야 마케팅 초반부터 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브랜딩으로 돌아서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당장 내가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구매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사업 1년, 2년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꾸준히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난 14년, 15년 동안 이 마케팅 업종에서 이제 실제 실무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했던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당장의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약 30% 정도셨고요. 그리고 브랜딩을 제대로 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70%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브랜딩을 좀 더 높은 비율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요, 어차피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브랜딩이 되어야 내 매출도 추가적으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 라고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당장의 매출만 본다라면 우리보다 좀 더 좋은 제품 아니면 기능이 좋은 제품이 나온 다음에 그에 대한 가격까지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을 한다면 우리를 볼 사람들은 전혀 없거든요. 브랜딩, 즉 우리 업체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 가격으로만, 그러면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여기는 안 되겠네, 그냥 좀 제대로 이름 있는 곳에서 사자 라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 삼성, LG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실까요? 우리가 삼성이나 LG가 되지 말한 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물론 시작부터 처음까지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는 않은 여정일 것이나 우리 삼성이다, LG다 하면 믿고 구매하는 부분도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브랜딩이란 게 이커머스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해 주셔서 이 시장 현황들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커머스 시장의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격이나 사용 후기들, 가격 고민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싸다고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제품이다 라는 인식은 요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온라인상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올라간다 라는 것들이 있지만 아마 한 번쯤 우리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 구매를 했던 경험은 한 번 이상씩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구매 패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두 가지 패턴이 뭐냐? 첫 번째, 리뷰 많은 순. 두 번째가 가격 저렴한 순. 낮은 순, 가격 낮은 순.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딱 알 수 있겠죠. 리뷰가 당연히 많아야 된다. 리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느냐? 리뷰가 달리면요. 그에 대한 댓글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달아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리뷰가 달렸네. 감사합니다. 뭐 다음에도 활용해 주세요. 또 다른 B라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구매해 주세요. C라는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구매. 의미 없는 댓글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댓글 하나를 달더라도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야 그에 대한 재구매가 그분에게 일어날 수 있으면서 그분이 충성 고객으로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기에 대한 댓글들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뷰를 다실 때에도요. 그분에 맞는 상황에 맞는 부분으로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해 주시고 무조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아니면 뭐를 운영하시다 보면 뭐 사입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시간 댓글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대신에 이 후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최소 하루는 넘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4시간 평일 기준으로. 주말에는 어차피 우리도 휴무인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은 인지해 주지만 하루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그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배달의 민족에 내가 리뷰를 달았어요. 물론 리뷰 이벤트 때문에 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리뷰를 달았을 때 사장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고맙습니다. 주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멘트들보다 이런 건 어떠셨나요? 저런 건 어떠셨나요? 참 마음에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주문을 하셨는데 이런 조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썼다라는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되게끔 해주시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은 클릭을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상황에 내가 판매를 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사업과 다른 부분, 그냥 음식을 주문했을 때 서비스적인 부분들, 댓글적인 부분들을 이랬을 때 내가 정말 좋았었는데 라는 것들을 그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역지사지의 입장으로서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반응을 받고 싶을까라는 생각으로 리뷰까지 함께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 정보들을 댓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특징점으로 쇼핑 정보는요. 특히나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획득을 하고 있는데 40대들이 특히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40대들은 어떤 포털 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으세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이버가 74.4% 정도의 비중을 보고 있고요. 사실상 50대, 60대 분들은 아직 한메일을 쓰시는 분들도 꽤나 존재하고 계세요. 한메일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비중이 약 5%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즘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는 구글의 검색량이 20%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구글은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2%를 20%라고 뻥튀기해서 이야기하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핸드폰 구매를 하시게 되면 모두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네이버 안에서 뉴스 지면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광고가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런 광고들도 구글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용량이 20%라고 하는 것이지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네이버도 하시면 좋고 다음 포털 사이트도 운영하시면 좋고 구글도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당연히 네이버가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네이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 업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 뎁스로 다음 구글 다른 여러 가지 SNS 채널들까지 진행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어떤 내용이 있냐? 네이버로 시작해서 네이버로 끝이 난다라는 마케팅 이제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결국 모든 마케팅의 끝에는 네이버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 업체를 알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상품 후기는 어떤지 모두 다 찾아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네이버를 가장 중점적으로 잡고 진행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 물론 20대들은 SNS 채널 많이 쓰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네이버로 온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영상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동영상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 쪽에서 이제 영상은 무조건 해야지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도 돼요. 사실상 2019년 7월 1일자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네이버에서는 유튜브 영상들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유튜브 영상을 싹 몰아내고 네이버는 네이버 TV라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뒷단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동영상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어디에 적재적소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워드 광고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키워드 광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근데 광고는 뭔지 브랜딩은 뭔지 이러한 내용들을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